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질환에 단순한 어깨 질병이 있고요, 심각한 어깨 질병이 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점액낭염,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완전 파열. 이 완전 파열은 소, 중, 대로 나뉩니다. 그다음 파열에 의한 오시견이 있고요, 또 오시견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오시견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이 견봉이 있죠. 어깨의 이 부분하고 그리고 상완골, 이 팔뼈의 윗부분하고 부딪히는 현상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깨를 팔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올릴 때 얘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래 위로. 자,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뭐가 있죠. 이걸 점액낭이라 그러는데 이 점액낭이 좀 부어요.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다, 혹은 이 근육입니다. 보시면 이게 근육인데,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간 파열이 와가지고 이 근육 자체가 비대해져요. 비대해지면 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뼈하고 여기 요 부분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깨 충돌 증후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거든요. 그리고 점액낭염이고, 이미 점액낭염이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는 분들은 어깨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동작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깨 충돌 증후군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액낭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투명한 거 있죠. 이게 다 점액낭입니다. 이 점액낭은요, 어깨를 과사용하게 될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조직과 조직 간의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얘가 물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주머니가 너무 많이 쓰시거나 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 띵띵 붓습니다. 띵띵 붓게 되는 그 현상을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액낭염은 일반 그 회전근개 파열 질환자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일 줄 알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점액낭염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질환 중에서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보통 회전근개 파열하고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늘 강조를 하는 건데, 자, 이 근육만 빼놓고 볼게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뜻은요, 여기를 마치 대패질을 당하듯이 쓱쓱 긁히면서 이런 식으로 상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부분이겠죠. 이렇게 상하게 되면은 힘줄의 두께가 얇아지는 병, 그 병이 부분 파열이 됩니다. 아마 이 파열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그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찢어졌다라는 식으로 종이 찢듯이 찢어지는 병을 부분 파열이라고 설명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패질을 당하면서 힘줄 자체가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병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완전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 파열이란 소파열이 있고 중파열이 있고 대파열이 있는데,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팔에 붙어있는 극상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파열은 완전 파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 완전히 패여버리는 거예요. 패여가지고 이 안쪽 부분에 뼈가 드러나는 거죠. 중파열은 조금 더 넓게 확 패여가지고 안에 있는 뼈가 다 보이는 거고,
대파열은 뭐 이런 상태 혹은 전부 다 파열된 그런 경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요, 완전 파열은 이게 다 파열됐을 때 완전 파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열이 된 사이즈, 이 사이즈를 가지고 완전 파열 혹은 대파열로 분류를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열에 의한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극상근이 붙어있는 어깨 관절인데요. 어깨 관절에서 조금 전에 파열까지는 근육의 문제였잖아요. 근육의 힘줄의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인대를 리가멘트, 캡슐라 리가멘트라고 하는데요. 오십견, 어깨가 굳어버리는 병은 여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줄 질환이냐 아니면은 힘줄 질환 플러스 인대 질환이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를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열에 의한 오십견이라고 있죠. 이 얘기는 여기가 힘줄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깨가 굳어요. 안 쓰게 되니까. 그렇게 생겨서 딱딱하게 이 인대 부분까지도 변화가 오고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걸 바로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오십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십견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 오십견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원인이 없습니다. 굳이 추론하자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도의 보고가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냥 굳어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깨 충돌 증후군, 점액낭염, 회전근개, 부분 파열까지는 근육 문제예요. 근육 문제로 볼 수 있고요.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빼놓고 오십견은 근육 플러스 인대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이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아파요.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좀 아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몇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생기는 통증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수술까지 갈 필요 없는 그런 병으로 볼 수 있고요. 통증 자체를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잘 하거든요. 이제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통증을 빨리 억제시키고 통제하고 조절해 주는 것, 거기에 두 번째로 어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점액낭염은 제가 생략하고요.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파열, 대파열 이상에서 수술을 보통 권하고요. 소파열부터 부분 파열까지 이는 보통 비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수술을 하는 외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적어도 이 소파열 정도 되는 환자까지는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개선되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자의 사례를 워낙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파열이나 대파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임상 경험에서 추천드리는 말씀인데, 수술이라는 방법이
무조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아무래도 부작용도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하셔야 될 고통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도 수술을 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중파열이나 대파열로 된 경우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중에 아주 큰 수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파열, 대파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수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파열에 의한 오십견과 오십견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힘줄 파열을 포함을 한 오십견, 어깨가 딱딱해진 병, 오십견, 얘는 오십견이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굳어버리는 건데 얘는 근육과 인대 두 가지 문제고요. 얘는 그냥 인대의 문제만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봤을 때 힘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십견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한 오십견으로 볼 수 있고요. 힘줄에 문제가 있으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경우면 이건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결국 오십견까지 왔구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통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절의 제한.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게 되시는 거거든요. 보통 어깨 충돌 증후군은 통증만 조절해 놓으면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저맥낭염도 마찬가지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통증만 잘 조절해 놓으면 그 파열된 부분은 몸이 알아서 스스로 회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해주고 관절을 잘 쓸 수 있게 훈련, 코칭을 좀 저희가 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오십견 증상이에요. 이 오십견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아픈 거하고 관절이 굳어 있는 거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 옵니다. 자,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질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유리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